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속, 유언, 신탁, 후견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점점 상속 분쟁이 많아지면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언 방식에는 지난주에 알아봤던 자필 유언이나 녹음 유언 같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공증 유언입니다. 공증 유언을 하면 갈등 없이 상속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냐?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냐? 집에서 내가 유언장을 써서 갖고 가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증 유언이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증 유언이 도움이 되는지 최대한 솔직하고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증 유언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공증 유언 또는 유언 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공증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인 문서, 공정 증서로 만들어주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그럼 공증인은 누구냐? 공증인은 법무부가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고요. 지방검찰청 소속이 돼서 공증 사무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공증 유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유언은 진짜다 라는 걸 법무부가 임명한 공증인이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필 유언 방식보다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훨씬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유언 공증의 장점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즉,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들 쓰시는 자필 유언은 위조되었다고 의심받거나 날짜나 주소 등 형식 요건이 흠결되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 공증은 공증인들이 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확실하게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그로 인한 상속 분쟁 예방 효과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속 분쟁은 대부분 이게 진짜 우리 엄마가 쓴 유언장이 맞아? 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증 유언이 있으면 이런 논쟁 자체가 많이 사라집니다. 공증 유언은 유언하는 장소에 증인이 2명 참여해야 되고 공증인이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장점은 유언 집행이 빠르고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자필 유언과 같은 유언은 사망 후에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공증 유언은 이 번거로운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부담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공증 유언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공증은 무료가 아닙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로는 재산 20억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공증 유언은 자필 유언과 다르게 유언자 혼자 내가 써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유언자가 직접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공증인 앞에서 내가 유언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유언 증서로 작성해 주는 것이라서 증인 2명이 필요한데요. 그 증인은 자격으로 유산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녀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언하시는 분들이 증인을 섭외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2명 외에 물려줄 재산에 관한 서류와 유산을 받을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기본 증명서라든지 그런 공적인 서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준비되면 공증인과 증인 2명이 또 일정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특히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곳으로 출장 공증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비용이 50% 가산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론 이번에도 또 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60대, 70대 정도 되시면 유언을 남기시는데 유언 공증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수정하려면 다시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증인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재산이 변동하거나 가족관계 변화가 있어서 유언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언장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게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유언 공증을 하는 게 좋냐 봤을 때 자녀 간 갈등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들은 착해서 싸울 리가 없어. 다 사이좋게 지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부모님만의 착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갈등 가능성은 언제 있냐? 주로 어르신들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해온 경우. 이때는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누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하면서 엄청 싸우게 됩니다. 또 재혼을 하셨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선사망한 경우 등 가족 구조가 좀 복잡한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은 경우, 아니면 재산 규모가 크거나 종류가 다양한 경우, 이때는 각자 자식들마다 갖고 싶은 재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 공증이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반대로 굳이 유언 공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생전에 자식들에게 증여도 전혀 안 해줬고 재산이 아주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 아파트 한 채뿐이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 중에 누군가 부모를 모시거나 희생하거나 한 일도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더라도 자녀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n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겠고요. 난 재산도 없고 생전에 증여한 적도 없고 자식 부양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사후에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굳이 유언 자체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유언 공증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확실함을 사는 선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문의 주신 분들을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